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이 지난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7.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14만 6천 명 증가해 기존 조사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정절벽 협상을 함에 있어 진전된 바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재정 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가운데 소매 발매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 발표됐습니다. 네. 결과는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용 지표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내놨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열광적이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11월 달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14만 6천 건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에 13만 8천 건은 물론이고 월가가 예상했던 9만 3천 명을 비교적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 또한 전월에 7.9%에서 11월 달에는 7.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미 2008년 12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월가는 7.9%를 예상했었고요. 노동부는 허리케인 샌디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분위기는 좀 미지근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 4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임시 고용이 증가했다는 부분, 또 부동산 시장 회복에 힘입어서 주택 관련 업종에서만 비교적 고용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휴에만 7만 5천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진 부분은 구직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구직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국민 가운데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죠. 네, 미국 국민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에 미국의 실질 경제활동 참여율은 63.6%에 그쳤습니다.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고요. 11월 신규 고용 역시 예상보다 늘었지만 올 들어 월 평균치인 15만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고용시장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한 달 평균 20만에서 25만 건 정도의 신규 고용은 나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률을 금융위기 이전에 5%선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양적인 고용은 늘었지만 이 고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좀 줄었다면서요? 네,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호전됐습니다만 미국 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종의 고용은 오히려 7천 명과 2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고용의 질 문제는 소비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시간 대학의 12월 소비 심리지수 예비치는 74.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 8.2포인트 급락했고요. 201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가는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숫자가 조금 개선됐을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취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되는데 이 소비 심리가 이전보다 좀 얼어붙었다라는 점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네요. 네, 이 소비 심리 악화에는 이뿐만 아니라 재정 절벽 위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도 별다른 진전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죠. 네,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돼서는 호재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재정 절벽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의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 측은 진전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세금과 재정 지출 감축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예산 계획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쪽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화당 쪽에서는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는 특히 지난 5일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정 절벽도 불사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무모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기술주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약세를 좀 애플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특허 전쟁, 특히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서도 좀 앞으로 좀 밀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애플의 주가는 2.56% 빠졌습니다. 533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애플의 주가가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애플이 기술주 약세를 주도했고요. 한 주 동안의 주가 낙폭만 9%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애플이 나스닥은 물론이고 시장 전반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특허청이 일명 스티븐 잡스 특허로 알려진 멀티터치 기술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 판정을 내놓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3일 앞서서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가 무효다라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멀티터치 특허는 삼성과의 소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인데요.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소송전 좀 삼성 쪽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까요? 네, 전반적으로 삼성 쪽에 좀 비중이 실리는 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서서 지난 10월에 애플의 러버밴드 특허도 무효다라는 예비 판정을 내놓은 바 있는데 화면을 맨 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반대로 튕겨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허가 되겠고요. 특허청은 예비 판정 이후에 8주 안에 두 번째 판정을 공개할 전망인데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달에 애플의 멀티터치를 비롯해서 4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놨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내년 2월 달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소송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을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증시 전망을 보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요. 백악관과 의원의 협상 추이에 따라서 증시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는 11일 열리는 FOMC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마지막 연준의 통화정책위원회가 되겠고요. 현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올해 말에 끝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이은 추가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12일 4분기 CEO 경제 전망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가운데 이 소매 판매가 관건이라고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13일 날 공개되는 11월 달의 소매 판매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가는 전월에 0.3% 감소한 이후에 0.6%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또 이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같이 공개가 되고요. 앞서 11일에는 10월 무역수지 데이터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4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전월에 0.1% 상승한 이후에 0.5%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이날 주요 제조업 지표인 산업 생산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지표에 반응을 했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소비심리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영국 증시가 0.22% 올랐습니다. 5,900포인트 선을 일단 넘어가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프랑스 증시가 0.11% 올랐는데 반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2% 빠졌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럽 증시는 썩 나쁘진 않았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지난주에 2011년 5월 이후에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0.4%로 전망했는데 6월 전망치 1.6%에 비해서 크게 내려간 것이 되겠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그저 그렇다는 반응입니다. 숫자가 조금 개선됐을 뿐 전반적인 고용 시장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재정절벽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정절벽 협상을 함에 있어 진전된 바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감세한 연장을 받아들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재정 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가 큰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가운데 소매 판매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